안녕하세요. 발도 이야기입니다. 발도 이야기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신 곳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복을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90년 초봄, 강원도 바오골이라는 마을에 만석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다녀오겠습니다. 만석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방 안에서 실을 잡고 계시던 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소를 몰고 가느냐? 동쪽 골짜기로 가려 합니다. 어제 비가 내렸으니 그곳에 새싹이 돋아났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잠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곳은 김진사 댁소들이 풀을 뜯는 곳이 아니더냐? 어머니, 염려 마십시오. 동쪽 골짜기는 마을 공동 목초지입니다. 김진사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만석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환하게 웃었습니다. 20살 청년의 얼굴에는 아직 소년 같은 순수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 앞 외양간에서 소 10마리가 만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외양간 문을 열고 소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어머니를 모시고 이 소들을 키워왔습니다. 처음에는 겨우 2마리였던 소가 어느덧 10마리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의 성실함을 칭찬하였습니다. 자, 오늘도 배불리 먹자꾸나. 만석은 긴 막대기 하나만 들고 소들을 이끌었습니다. 힘이 장사인 만석에게 10마리 소를 다루는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소들도 주인을 잘 따랐습니다. 동쪽 골짜기로 가는 길목에서 만석은 이웃 박서방을 만났습니다. 박서방은 지게에 나무를 가득 쥐고 있었고 얼굴에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박서방, 제가 대신 져드리겠습니다. 만석이 다가가자 박서방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네. 자네도 소를 몰고 가는 길이 아닌가. 어찌 자네 손을 빌리겠나. 소들은 제가 휘파람만 불어도 알아서 따라옵니다. 염려 마십시오. 만석은 박서방의 지게를 가볍게 들어 자신의 등에 짊어졌습니다. 박서방 혼자 지고 가던 나무 덤이었지만 만석의 등에 올려지자 마치 깃털처럼 가벼워 보였습니다. 만석이, 자네 힘이 보통이 아니네. 올 가을 씨름대회에서는 꼭 우승해야 하네. 하하, 장사가 무슨 소용입니까? 어머니를 편안히 모시고 소나 잘 키우면 그만입니다. 만석은 박서방의 집까지 나무를 져다 주고 다시 소들을 이끌고 동쪽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골짜기에 도착하자 만석의 예상대로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 있었습니다. 겨울을 이긴 풀들이 봄 햇살을 받아 생기가 넘쳤습니다. 만석은 소들을 풀어놓고 큰 바위에 앉아 쉬었습니다. 그런데 한 시즌쯤 지났을 때 골짜기 입구에서 소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봐, 거기 누구냐? 당장 소를 몰고 나가지 못할까? 김진사 댁 머슴 5명이 몽둥이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앞장선 사내는 김진사 댁에서 가장 힘이 센 머슴 덕팔이었습니다. 만석은 천천히 일어나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는 마을 공동 목초지입니다. 누구든 소를 풀어놓을 수 있는 곳이지요. 덕팔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공동 목초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나리께서 이곳에 소 30마리를 풀어놓으실 것이다. 내 소 따위가 좋은 풀을 먹으면 안 된다. 당장 서쪽 건너편으로 가라. 서쪽은 풀이 적고 땅이 척박합니다. 소들이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내 걱정이지 우리가 알 바 아니다.
어서 비키지 못할까. 덕파리가 몽둥이를 들어 위협했습니다. 다른 머슴들도 만석을 애워쌌습니다. 만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진사의 횡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에서 소를 가장 많이 키우는 김진사는 늘 좋은 목초지를 독차지하려 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소를 빼앗아 갔고 마을 사람들은 감히 대들지 못하였습니다. 나리의 소가 30마리라면 이 골짜기는 충분히 넓습니다. 제 소 10마리와 함께 풀을 뜯어도 됩니다. 이놈이 끝까지 말을 안 듣는구나. 덕파리가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만석은 가볍게 몸을 피하고 덕파리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살짝 힘을 주었습니다. 으악! 덕파리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석의 소나귀에 팔이 짓눌려 뼈가 으스러질 듯 했습니다. 저는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내쫓으려 한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만석이 손을 놓자 덕파리는 팔을 부여잡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른 머슴들도 감히 덤비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좋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다. 하지만 날있게 이 일을 낱낱이 앓을 것이다. 각오해라. 덕파리는 도끼 어린 눈으로 만석을 노려보며 물러갔습니다. 만석은 다시 바위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미움을 사는 일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김진사 댁 사랑채에서 덕파리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60평생을 살아온 노인이었지만 눈빛만은 독사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놈이 끝까지 비키지 않았단 말이냐? 예, 나리. 그놈의 힘이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덤볐다가 도리어 팔이 부러질 뻔했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만석이란 놈, 겨우 소 10마리 키우는 주제에 감히 나를 거역해. 아비 없이 호럼이 슬아에서 자란 놈이. 김진사는 부채로 상을 탁 쳤습니다. 나리, 그놈을 혼내주시지요. 마을 사람들이 다들 그놈을 떠받들고 있습니다. 효자의 힘도 세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효자, 힘이 세,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인가. 돈도 없고 권세도 없는 주제에. 김진사는 음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올 가을 씨름대회가 있지 않느냐? 예, 나리. 마을 현감께서 주최하시는 대회입니다. 우승 상금이 황소한 마리라 했나? 그렇습니다, 나리. 김진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씨름대회는 매년 가을 추수가 끝난 후 열렸습니다. 마을 장정들이 모두 모여 힘을 겨루는 자리였고, 현감이 직접 참석해 우승자에게 황소를 하사하였습니다. 마을 최고의 명예였습니다. 덕파라, 너는 씨름을 잘하느냐? 제가 이 마을에서 만석이 다음으로 힘이 셉니다. 그럼 올해는 내가 우승해야 한다. 그 건방진 만석이란 놈을 꺾어야 해. 하오나 나리, 그놈의 힘은 정말 장사입니다. 제가 당해낼 자신이. 걱정 마라. 내게 묘책이 있다. 김진사의 눈빛이 더욱 음흉해졌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습니다. 만석의 소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소들을 보며 만석은 뿌듯해하였습니다. 올해도 송아지 2마리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김진사의 견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만석의 소가 김진사 댁밭을 망쳤다는 거짓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만석은 자신의 소가 아니라고 증명하였지만 김진사는 끝까지 트집을 잡았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추석을 앞둔 어느 날 마을 이장이 만석을 찾아왔습니다. 만석아, 다음 달 보름에 씨름대회가 열린다. 너도 참가해야 한다. 제가 참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마을 청년들이 다들 내가 나가기를 바란다. 작년에는 김진사 댁 머슴이 우승했지만 올해는 내가 우승할 차례다. 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힘자랑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소나 키우며 살고 싶습니다. 만석아. 이장은 진지한 얼굴로 만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모르는구나. 김진사가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횡포를 부리는지. 올봄에 박서방네는 빚을 못 갚아서 소 한 마리를 빼앗겼다. 장서방네는 목초지에서 쫓겨나 소가 말라 죽었다. 마을 사람들은 누군가가 김진사에게 당당히 맞서주기를 바란다. 그 역할을 내가 해줘야 한다. 만석은 이장의 간곡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가하겠습니다. 이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씨름대회가 열리기 이틀 전 김진사는 여종 춘섬이를 불렀습니다. 춘섬아, 내가 할 일이 있다. 분부하십시오. 나리. 대회 당일 만석이란 놈에게 술을 권해라. 술잔에 이것을 몇 방울 떨어뜨려라. 김진사는 작은 약병을 건넸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리? 설사를 일으키는 약이다. 많이 타면 죽을 수도 있으니 서너 방울만 떨어뜨려라. 배탈이 나면 힘을 쓸 수 없을 것이다. 춘섬이는 두려운 얼굴로 약병을 받았습니다. 날이 만약 들키면 들킬 리 없다. 대회 전에는 모두 흥겹게 술을 마신다. 내가 솜씨 좋게 하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 일을 잘 해내면 너에게 상을 주겠다. 춘섬이는 떨리는 손으로 약병을 품에 넣었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장터에 모였습니다. 씨름판이 펼쳐졌고 구경꾼들이 빙 둘러섰습니다. 현감이 상석에 앉았고 그 옆에는 김진사가 자리했습니다. 대회가 시작되기 전 마을 사람들은 술과 음식을 나누며 흥을 돋웠습니다. 만석은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대회장에 도착했습니다. 만석아, 여기 와서 술 한잔 하게. 마을 청년들이 만석을 불렀습니다. 만석은 그들과 함께 앉아 술잔을 받았습니다. 그때 춘섬이가 술병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만석 도령, 제가 따라드리겠습니다. 춘섬이는 떨리는 손으로 만석의 술잔에 술을 따르며 슬쩍 약을 떨어뜨렸습니다. 만석은 아무것도 모른 채 술잔을 받아 한숨에 들이켰습니다. 좋은 술이로군요. 한 잔 더 드시지요. 춘섬이는 다시 술을 따랐고 또 약을 떨어뜨렸습니다. 만석은 연거푸 술 서너 잔을 마셨습니다. 한 시즌쯤 지나자 만석은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였습니다. 만석아, 괜찮으냐? 잠깐, 뒷간에 다녀오겠습니다. 만석은 황급히 뒷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설사가 물처럼 쏟아졌습니다. 뒷간을 다녀와도 다시 배가 아팠습니다. 대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만석은 5번이나 뒷간을 오갔습니다. 만석아,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겠느냐? 이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마 아침에 먹은 음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만석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자, 이제 씨름대회를 시작하겠다. 현감의 선언과 함께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선전이 치러졌습니다. 청년들이 하나둘 탈락하였습니다. 덕파리는 거칠게 상대를 제압하며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김진사는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석도 예선을 통과했지만 경기를 치를 때마다 배가 아파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경기 중간마다 뒷간을 다녀와야 했습니다. 저 만석이란 놈, 오늘 컨디션이 영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야. 안색이 창백하고 힘이 없어 보여. 구경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드디어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만석과 덕파리가 씨름판 한가운데 섰습니다. 덕파리는 자신만만한 얼굴로 만석을 노려보았습니다. 만석의 창백한 얼굴은 이미 지친 기색이 역력하였습니다. 만석, 오늘 내 꼴이 말이 아니구나. 순순히 져라. 그럼 봐주마. 만석은 대답 대신 허리띠를 움켜쥐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시작. 판정이 외쳤습니다. 덕파리가 거센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만석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덕파리가 만석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만석은 중심을 잃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만석, 힘내라. 만석이 질 수 없다. 마을 사람들의 응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만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어머니 앞에서 했던 다짐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만석은 마지막 힘을 끌어모았습니다. 덕파리의 팔을 붙잡고 몸을 틀었습니다. 순간 덕파리의 거대한 몸이 공중으로 들려 올랐습니다. 으악! 쿵 소리와 함께 덕파리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완벽한 메다꽃기였습니다. 만석 승리. 판정의 선언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만석이다. 만석이 이겼다. 천하장사 만석. 우리 마을의 자랑이다. 사람들이 만석을 둘러싸고 어깨에 태웠습니다. 만석은 힘이 빠져 쓰러질 듯 했지만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감이 일어나 손뼉을 쳤습니다. 훌륭하다. 만석, 내가 이 마을 최고의 장사로다. 이 황소를 하사하노라. 튼튼하고 건장한 황소 한 마리가 만석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만석은 비틀거리며 현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감 나으리, 큰 상을 내려주시니 감사하옵니다. 천하장사 만석, 천하장사 만석. 사람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김진사는 이를 갈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춘서미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약을 탔음에도 만석이 이긴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만석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맞이하였습니다. 만석아, 장하구나.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이다. 어머니, 이 황소로 내년에는 소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어머니께 편안한 생활을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석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김진사 댁 사랑채에는 어둡고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김진사는 덕파리와 춘서미를 앞에 세워놓고 노려보았습니다. 쓸모없는 것들, 약을 탔는데도 지다니. 용서하십시오, 나리. 두 사람은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김진사는 부채를 집어던졌습니다. 만석, 그 건방진 놈, 이대로 두지 않겠다. 반드시 무릎 꿇게 만들어주마. 가을밤 달빛 아래에서 김진사의 음험한 음모가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씨름대회가 끝난 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초겨울의 찬바람이 마을을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황소를 포함해 모두 11마리의 소를 기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천하장사라 불렀습니다. 만석은 그럴 때마다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만석은 외양간에서 소들에게 여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서방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달려왔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만석에게 다가왔습니다. 만석아. 박서방, 무슨 일이십니까?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김진사가 우리 소를 끌고 가려 한다네. 박서방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봄에 빌린 돈의 이자가 불어나 원금의 2배가 넘었다고 했습니다. 추수한 곡식을 모두 팔아도 갚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암소는 새끼를 뺀 지 8달째라 했습니다. 한 달만 지나면 송아지를 낳을 터인데 김진사가 당장 소를 끌고 가려 한다고 했습니다. 만석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임신한 소를 함부로 끌고 다니면 어미와 새끼 모두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진사 댁으로 가보겠습니다. 만석은 박서방과 함께 서둘러 길을 나섰습니다. 김진사 댁 사랑채 마당에는 이미 덕파리와 머슴 둘이 암소를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큰 소리로 외치자 김진사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어려 있었습니다. 나리, 저 소는 지금 새끼를 베고 있습니다. 한 달만 기다려 주십시오. 송아지가 태어나면 그때 빚을 갚겠습니다. 한 달,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약속한 날짜가 어제였다. 하루라도 늦으면 소로 대신 받는다고 분명히 계약서에 적혀 있다. 김진사는 덕파리에게 소를 끌고 가라 명령했습니다. 덕파리가 줄을 잡아당기자 암소는 괴로운 울음을 냈습니다. 박서방은 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 소는 우리 집안의 유일한 재산입니다. 이 소마저 없으면 우리 가족은 굶어 죽습니다. 그건 내 걱정이지 내가 알바 아니다. 만석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박서방을 일으켜 세우고 김진사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나리, 제가 박서방의 빚을 대신 갚겠습니다. 김진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가 무슨 돈으로? 지금 당장은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 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그 송아지를 팔아서라도 갚겠습니다. 아니면 제 소 중 한 마리를 담보로 잡으셔도 됩니다. 내 소 한 마리로 이 빚을 갚겠다고? 우습군. 제발 한 달만 기다려 주십시오. 반드시 갚겠습니다. 만석은 김진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하장사라 불리던 청년이 고개를 숙이자 주변이 숨을 죽였습니다. 김진사는 그를 내려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씨름판에서 자신을 무안하게 만들었던 청년이 눈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는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김진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한 달을 기다려주지. 하지만 한 달 후에도 갚지 못하면 박서방 내 손은 물론 내 속까지 모두 내 것이다.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나리. 감사합니다. 만석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김진사가 손짓하자 덕파리는 소를 놓아주었습니다. 박서방은 눈물을 흘리며 만석에게 절했습니다. 만석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괜찮습니다, 박서방. 한 달 안에 해결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소를 끌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김진사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석이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서는 또 다른 계략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김진사는 여종 춘섬이를 불렀습니다. 춘섬이가 사랑채로 들어왔습니다. 춘섬아, 내가 할 일이 또 생겼다. 춘섬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리, 저번 일은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할 수 없는 일이다. 잘 들어라. 김진사는 춘섬이를 가까이 불러 세웠습니다. 너는 마을에서 가장 예쁜 여종이다. 내가 너를 높이 사는 이유를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나리. 내가 쓸모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그 쓸모를 보여줘야 할 때가 왔다. 김진사는 그녀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춘섬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나리. 그런 일은 못합니다. 김진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못한다고? 내가 누구 소유인지 잊었느냐? 너는 내 종이다. 내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 이 일을 거부하면 너를 다른 곳에 팔아버리겠다. 산골 광산으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어린 동생 춘돌이를 대신 보낼 수도 있지.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춘섬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리. 제발. 이 일을 잘 해내면 너와 내 동생을 양민으로 풀어주마. 약속한다. 하지만 실패하거나 거부하면 김진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춘섬이는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습니다. 시간이 없다. 내일 밤에 일을 저질러라.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해 주겠다. 다음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만석은 소들을 외양간에 들이고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만석아,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박서방 일 때문에 걱정이 많을 텐데. 걱정 마십시오, 어머니.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만석은 방으로 들어가 몸을 눕혔습니다. 하루의 피로가 밀려왔고 그는 곧 잠에 들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밖에서 희미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석 도령님이라고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 문을 열었습니다. 달빛 아래 춘섬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춘섬이? 이 밤중에 무슨 일이오? 도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춘섬이는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만석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일이오? 진정하고 말하시오. 나리께서, 진사 나리께서 저를. 춘섬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어서 말해보시오. 무슨 일인지.
그때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덕파리와 머슴들이 횃불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저기다, 저놈이 춘섬이를 겁탈하고 있다. 뭐라고? 만석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 순간 춘섬이는 그의 옷을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싫어요. 살려주세요. 춘섬이 당신 지금 무슨 짓을? 머슴들이 만석을 애워쌌습니다. 이놈, 감히 나리의 여종을 겁탈하다니. 아니요, 이건 오해요. 춘섬이가 먼저 찾아와서. 닥쳐라, 변명 마라, 관하로 끌고 가자. 머슴들은 만석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힘이 셌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의 외침에 어머니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만석아, 내 아들, 무슨 일이냐? 어머니,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내 아들을 놓으라고. 어머니는 머슴들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덕파리가 그녀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비키시오, 노파. 이놈은 죄인이요. 만석은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관하 마당에는 이미 김진사가 와 있었습니다. 현감도 급히 나와 있었습니다. 현감 나으리, 이놈이 제 여종 춘섬이를 겁탈했습니다. 김진사는 분노한 척 외쳤습니다. 현감이 만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만석, 사실이냐? 아닙니다, 나으리.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춘섬이가 먼저 제 방에 찾아왔고. 거짓말 마라. 춘섬이를 데려와라. 춘섬이가 끌려왔습니다. 옷은 찢겨 있었고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춘섬아, 사실대로 말해라. 이놈이 너를 어떻게 했느냐? 저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석 도령님이 제 방에 들어와서. 거짓말이오. 당신이 먼저 내 방에 왔잖소. 닥쳐라. 춘섬이 계속 말해라. 도령님이 저를 끌고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지만 도령님의 힘이 너무 세서 춘섬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닙니다. 나으리, 저는 정말. 증거가 있느냐? 내가 결백하다는 증거가. 만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결백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으리, 이놈은 마을에서 힘이 가장 센 놈입니다. 평소에도 건방지고 제 멋대로였습니다. 씨름대회에서 이긴 후로는 더욱 교만해져서 이제는 남의 여종까지 범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나으리, 제발 믿어주십시오. 저는 끌어내라. 형벌을 내리겠다. 현감의 명령이 냉정하게 떨어졌습니다. 만석은 관아 마당의 기둥에 묶였습니다. 형벌을 받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김진사가 현감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으리,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춘섬이는 제 소유입니다. 제 재산이지요. 이놈이 제 재산에 해를 입혔으니 제가 직접 벌을 주고 싶습니다. 그대가 직접. 예, 관하에서 형벌을 내리시는 것도 좋지만 개인 재산에 대한 피해는 주인이 직접 벌 주는 것이 법도에도 맞지 않겠습니까? 현감은 잠시 생각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듯한 말이구만. 좋다. 그대가 알아서 벌을 주도록 하라.
하지만 목숨을 해치지는 말라. 감사합니다. 나으리. 김진사는 음험한 미소를 지으며 만석에게 다가갔습니다. 만석아,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지. 나리. 정말로 저는 아무 잘못도. 내 잘못은 나를 거역한 것이다. 씨름대회에서 나를 무안하게 만들었고, 내 앞에서 건방지게 굴었지.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김진사는 덕파리를 불렀습니다. 덕파라, 이놈이 다시는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라. 힘을 쓰지 못하면 이런 나쁜 짓을 못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나리. 덕파리는 굵은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잠깐,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만석이 다급히 외쳤습니다. 걱정 마라. 목숨만은 살려주마. 대신 이놈의 쇠고를 부러뜨려라. 양쪽 다. 나리,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만석은 몸부림쳤지만 밧줄에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관아의 한 관속이 현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감 나으리, 이건 너무 가혹한 처벌입니다. 김진사가 알아서 할 일이다. 우리는 신경 쓰지 마라. 현감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 시작해라. 김진사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덕파리는 몽둥이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만석의 왼쪽 어깨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으악!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만석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왼쪽 쇄골이 산산이 부러졌습니다. 다음, 다시 몽둥이가 오른쪽 어깨로 향했습니다. 으아악! 또 한 번의 충격과 함께 오른쪽 쇄골마저 부러졌습니다. 힘의 근원이던 어깨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하하하, 천하장사. 이제 숟가락도 못 드는 병신이 됐구나. 김진사는 크게 비웃었습니다. 만석은 극심한 고통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시야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끌어내라. 집으로 보내줘라. 김진사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머슴들은 밧줄을 풀었습니다. 만석은 힘없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두 팔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만석아, 내 아들, 내 팔이. 어머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만석은 이를 악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양쪽 쇄골이 부러진 몸은 조금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의원이 불려왔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뼈가 잘못 붙으면 평생 팔을 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움직이지 말고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만석은 숟가락조차 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한 숟갈씩 떠먹여 주었습니다. 한때 천하장사라 불리던 청년은 이제 어머니의 손에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깨는 조금씩 아물어 갔지만 팔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것은 들 수 없었습니다. 소를 돌보는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대신 소들을 보살폈습니다. 박서방이 찾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석아, 미안하네. 자네가 이렇게 된 것이 다 나 때문이 아닌가. 차라리 소를 빼앗기는 게 나았어. 아닙니다, 박서방. 이 모든 것은 김진사의 계략입니다. 박서방 잘못이 아닙니다. 한 달이 지나 박서방네 암소는 건강한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빚을 갚아야 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박서방은 송아지를 팔아 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만석은 자신의 소를 한 마리 팔았습니다. 그래도 모자라 또 한 마리를 더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야 겨우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만석에게 남은 소는 9마리뿐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돈을 받으면서도 아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만석의 소까지 모두 빼앗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만석이 불구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만석의 몸은 조금씩 회복되었지만 예전의 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것은 들 수 있어도 무거운 짐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지게를 지거나 소를 끄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을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동정 어린 시선이 오히려 만석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춘섬이가 만석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도령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리께서 저와 동생을 팔아버리겠다고.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만석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가 일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꼈습니다. 춘섬 역시 김진사의 희생양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감에게 가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자백하겠습니다. 춘섬이가 말했습니다. 만석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소. 김진사는 현감과 친합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요. 오히려 당신이 더 큰 벌을 받을 것이요. 춘섬이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습니다. 만석은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힘도 명예도 잃은 삶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했지만 짐이 되는 존재가 된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며칠 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여겼습니다. 어느 새벽 만석은 어머니가 잠든 사이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뒤편의 높은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절벽 끝에 섰습니다. 아래는 까마득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속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불구의 몸으로 짐이 되는 삶보다는 떠나는 것이 낫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만석은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이내 허공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곧 거센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의식이 끊어졌습니다. 통증도 슬픔도 분노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만석은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석은 눈을 떴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빛이 번져 나왔습니다. 거대한 전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붉은 기둥들이 하늘로 솟아 있었고 중앙의 옥좌에는 위엄 있는 존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이었습니다. 만석은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었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의 몸이 실제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만석아, 내가 왔구나. 예, 대왕님. 저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죄인입니다. 염라대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죄인이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만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여종을 겁탈했다는 누명을 쓰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안다. 염라대왕은 생사부를 펼쳐 들었습니다. 너는 원래 장군이 될 운명이었다. 큰 전쟁에서 수많은 목숨을 구하고 나라를 지킬 영웅이 될 운명이었느니라. 만석은 놀라 물었습니다. 제가 장군이 될 운명이었다고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렇다. 하지만 내가 태어난 시기가 잘못되었다. 너무 일찍 태어났느니라. 염라대왕은 조용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김진사라는 악인을 만났구나. 그 악인의 시기와 질투가 내 운명을 꺾었다. 만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염라대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은 자는 다시 살 수 없다. 그것이 이친이라. 하지만 다른 길이 있다. 다른 방법이라니. 무엇입니까? 염라대왕은 앞으로 다가올 전쟁과 백성들의 비극을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 영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하지만 사람으로는 안 된다. 이미 죽었기 때문이니라. 대신 도깨비가 되어야 한다. 만석은 놀랐습니다. 도깨비라고요? 제가 도깨비가 되어야 한다고요? 염라대왕은 도깨비의 존재와 사명을 설명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일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윤회의 수레바퀴로 들어가야 한다. 모든 기억을 잊게 될 것이다. 만석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도깨비가 되겠습니다. 확실하냐? 외로운 길이니라. 견디겠습니다. 제가 할 일이 있다면 견디겠습니다. 염라대왕은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힘은 선한 일에만 써야 한다. 복수를 위해 쓰지 말라. 알겠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지키겠습니다. 염라대왕이 손을 들자 찬란한 빛이 만석을 감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절벽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몸에서는 희미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부러졌던 어깨는 멀쩡했습니다. 더 강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밤하늘 아래 그는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가볍고 공중을 스치는 듯 했습니다. 순식간에 마당의 큰 나무 위에 올랐습니다. 방 안에는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옷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나무 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내려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그 자리에서 어머니를 지켜보았습니다. 동이 틀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에서는 만석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절벽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어머니는 통곡하였습니다. 만석은 멀리서 자신의 장례를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만석을 볼 수 없었습니다. 도깨비는 보이고 싶은 사람에게만 보이는 법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 후 김진사 댁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김진사가 병에 걸렸습니다. 갑자기 열이 나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의원은 병명을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알 수 없는 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김진사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만석이 나타났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만석이 김진사를 노려보았습니다. 김진사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다음으로 김진사의 소들이 이상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갑자기 날뛰었습니다. 외양간을 박살내고 뛰쳐나왔습니다. 머슴들이 잡으려 하였지만 소들은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소 여러 마리가 도망쳤습니다. 어느 날 밤 김진사가 외양간에 갔습니다. 남은 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한 마리 소가 갑자기 김진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소의 발에 김진사가 맞았습니다. 김진사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한쪽이 아니라 여러 개가 부러졌습니다. 김진사는 고통에 신음하였습니다. 의원이 와서 치료하였지만 김진사는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진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창문 밖에 무언가가 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희미한 형체였습니다. 김진사는 눈을 비비며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람 같기도 하고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형체가 창가로 다가왔습니다. 김진사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만석이었습니다. 아니, 만석의 모습을 한 무언가였습니다. 눈이 붉게 빛났고 몸에서 푸른 기운이 났습니다. 도깨비였습니다. 김진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깨비다. 도깨비가 나타났다. 머슴들이 달려왔지만 아무도 도깨비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김진사만 볼 수 있었습니다. 만석은 김진사를 노려보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습니다. 살려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용서해 주시오. 다음 날 춘섬이가 현감을 찾아갔습니다. 춘섬이는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자백하였습니다. 현감 나으리,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김진사의 명령으로 만석 도령님에게 거짓 누명을 씌웠습니다. 만석 도령님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현감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즉시 김진사를 조사하였습니다. 김진사는 부인하였지만 춘섬이의 증언과 여러 증거들이 드러났습니다. 씨름대회 때 설사약을 탄 일도 밝혀졌습니다. 현감은 김진사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몰수하고 관직을 박탈하였습니다. 김진사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에서 몰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에게 가장 큰 벌은 따로 있었습니다. 도깨비를 본 이후 김진사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도깨비가 나타난다고 소리쳤습니다. 헛것을 보고 혼자 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가 미쳤다고 말하였습니다. 천벌을 받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만석을 억울하게 죽게 만든 벌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만석은 매일 밤 어머니 집 나무 위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만석은 가끔 어머니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다고, 아니 죽었지만 여전히 어머니 곁에 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더 슬프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만석은 다른 방법으로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밤에 몰래 장작을 패어 쌓아두었습니다. 외양간을 정리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모르게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어머니는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밤사이에 누가 일을 해주는 것 같구나. 혹시 만석이 너의 홀령이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 어머니는 제사상을 차려 아들에게 감사하였습니다. 만석은 나무 위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깨비도 눈물을 흘릴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마을에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왜구들이 해안을 침략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아직 강원도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시간 문제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만석은 염라대왕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곧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수많은 무고한 목숨들이 위태로울 것이라고 하였던 말이었습니다. 자신은 그들을 구해야 하였습니다. 만석은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박서방네 집, 이장네 집, 자신을 도와주었던 마을 사람들의 집이 보였습니다. 이들을 지켜야 하였습니다. 만석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높은 봉우리에 올라 사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원도의 산과 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을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은 왜 도깨비가 되었는지 자문하였습니다. 복수를 위해서인지, 김진사를 벌주기 위해서인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염라대왕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억울한 목숨들을 살려내라고 하였습니다. 무고한 생명들을 구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이미 벌을 받았습니다. 미쳐버렸고 재산을 잃었으며 명예를 잃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손을 쓸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늘이 대신 벌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자신이 할 일을 생각하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을 구해야 하였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 노인들을 지켜야 하였습니다. 도망칠 길을 만들어주고 숨을 곳을 알려주어야 하였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도깨비의 힘이었습니다. 바위를 들어 올릴 수 있었고 빠르게 달릴 수 있었으며 필요하면 모습을 감출 수도 있었습니다. 이 힘을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하였습니다. 만석은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만석은 마을을 걸으며 생각하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가 가장 위험할지 가늠하였습니다. 어디로 사람들을 피신시켜야 할지 헤아렸습니다. 산속에 동굴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만석은 그 동굴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식수가 있는지, 여러 사람이 숨을 수 있을 만큼 넓은지 살폈습니다. 며칠 동안 만석은 마을 주변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피난로를 확인하고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도깨비는 잠을 자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만석은 다시 어머니 집 나무 위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에서 잠들어 계셨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만석은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비극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었고 사랑하는 어머니와도 이별해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비극을 헛되지 않게 만들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도깨비가 되어 사람들을 구한다면 자신의 죽음에 의미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숭고한 희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다짐하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구하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였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도깨비가 된 이유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달빛이 만석을 비추었습니다. 도깨비의 몸에서 푸른 빛이 났습니다. 만석은 나무 위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저 별들 중 하나가 되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저 별이 될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만석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사람들을 구할 때까지, 저는 여기 남아 있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만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는 사라지고 대신 사명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도깨비 만석은 나무 위에 앉아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곧 해가 뜰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전쟁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만석은 준비되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바우골 마을의 도깨비로서, 사람들의 수호자로서, 억울한 목숨들을 구하는 존재로서 서 있을 것이었습니다.